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이자 2분기, 반기의 끝, 그리고 7월의 시작이자 3분기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주간 6월의 다섯 번째 주 6월 26일에서 7월 1일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야기 내용이 좀 많을 듯하니 빨리 전반부를 진행토록 하고 후반부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지난 네 번째 주간은 국내외 지수들이 마치 개별 종목들의 등락률처럼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미국 지수들의 경우에는 지난주 언급한 주간 상승 관점의 잉태지수를 돌파한 이후에 더 큰 상승의 모습을 보이며 주간 양선을 만들어내었고, 특히 지난 주말의 상승폭은 S&P 500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이래로 근 2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국내 지수들은 역시 거꾸로 지난주에 언급해 놓은 훼손 시의 하락을 추가로 알리는 지수, 이 지수들을 훼손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추가로 나타내었고, 주말에 상당폭 낙폭을 만회하기는 하였지만 주간으로는 그냥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우리 시장에 근 10%에 달하는 상반되는 디커플링을 나타내는 모습이 초래되었고, 주간, 월간, 연간 변동률은 이 페이지, 해당 페이지에 정리된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TBBTS 판단 현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공이 지수의 추가 하락에도 불구 일간의 영선 위로 올라오는 큰 폭의 개선과 주간, 월간의 경우 미세한 개선을 보이면서 지수와는 다이버전스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동 현황은 역시 업다운 삼각형하고 노란 별표로 표에 표기해 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 움직임의 특징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일간의 큰 폭의 개선, 주간 및 월간의 소폭 개선으로 요약드릴 수 있겠으며, 그 개선폭은 일간의 경우에는 플러스 1.05의, 주간 및 월간의 경우에는 각각 플러스 0.050, 플러스 0.090으로 도출됩니다. 한 주간의 시총은 이로써 17조가량 줄어든 모습이고, 주말 낙폭을 줄이는 반등에도 불구 현격한 디커플링을 나타내면서 하락 마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5월 30일 이래로 지속 매도 모습을 유지하였었던 삼성전자가 근 한 달 만에 비록 물론 그 주간 월간은 여전히 매도 중이지만 처음으로 일간 매수 전환이 출현되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13주간의 전주 대비 변화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이 페이지에 담아두었습니다. 지수 하락과는 달리 개선되는 모습의 다이버전스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선율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량 분석을 할 때는 이번 주말의 결과는 코스피 기준 2468.5포인트로 전주 대비해 가지고 약 102포인트의 상승으로 마감 개척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3주간의 하락 과대가 반영된 듯한 결과치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매주간 분석의 핵심 요소인 주간 저항 및 상승 관점 잉태 주요 관찰 지수 도출 결과는
이 표와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승관점 잉태지수인 코스피 2442포인트와 코스닥 799포인트에 대한 이번 주의 시장 도전 여부와 그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S&P 500과 나스닥의 같은 핵심 요소인 주간 저항 및 상승 관점 주요 관찰 지수 역시 그 도출 결과는 이 페이지 표와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이하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은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요 주간 전략 지수들의 지난주 내용하고 실제 시장 흐름에 대한 리뷰입니다. 기 설정되어 있던 지수를 둘러싸고 우리 시장 및 미국 시장이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이며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잘 익숙하게 익히면 실제 시장 대응에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일간 모양입니다. 일간 모양. 일간 모양에서 여기에 제가 표시해 둔 부분 이 세 개의 선이 주간 하락을 알리는 지수, 이번 주가 마감되기 전에 기존 전투지수 상승 잉태에 필요한 지수라고 이 그림이 되어 있고 5일이라는 시간 요 일간의 흐름으로는 잘 적응되기가 어려우니 제가 이렇게 30분의 주가 분 흐름으로 해서 약간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위에 바개수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이 주초에 시작을 할 때에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첫날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를 살짝 훼손을 했으나 두 번째 회속한 이후로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졌고 상승 잉태에 필요한 최소 지수까지는 근접하지 못한 양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부분을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코스닥의 경우에도 똑같은 분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러한 시간 일주일의 흐름 중에 주 첫 거래일에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를 훼손한 바가 있고 이후 되돌림은 보였으나 그 다음날 재차 두 번째 하락을 함으로써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었습니다. 주 후반에 이러한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정해 놓았던 전투지수와 상승관점 잉태지수 부근의 흐름은 시도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반면 강세를 보였던 미국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간의 흐름보다도 주간의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 휴일이 생겨서 4영업일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정되었던 국내가 주간 하락을 알리는 지수를 훼손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일 첫날부터 전투지수 위쪽에서의 움직임이 있었고 수차례 상승관점 잉태 지수를 시도하였고 이 부분이 이제 30분 분 차트로 나타나 있는 상태이니까 한 4번, 5번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더 작은 분에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상승 관점 잉태 지수를 갭으로
이탈하면서 주말에는 굉장히 큰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주 시작 전에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 부근의 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S&P 500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상승 잉태 최소 필요지수의 도전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결과가 목요일날 돌파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더 큰 폭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모습으로서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다음으로는 이번 주겠죠.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지수 수준의 눈썰미 훈련입니다. 눈썰미 훈련.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 두었는데 먼저 코스닥부터 보죠. 코스닥부터 보면은 지금 이 위치 가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는 이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고 전투지수는 여기, 상승 관점 잉태지수는 여기로서 지난주의 초기 출발선 언저리입니다. 이 부분의 요리를 시장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스피에 대해서 지수의 그 위치 흐름을 한번 눈으로 익혀 놓도록 하십시다.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 2299는 지난주의 최저점 아래에 존재하고 있고 주요 전투 지수는 바로 위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관점 잉태지수 2442포인트 역시 이것은 지난주의 시초 부근에 위치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간 스팬 시간 구간 중에 지수가 어떻게 이를 요리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미국의 S&P 500의 지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는 지난 목요일 마감 부근 약간 밑에 있는 존재하는 지수고 지수 위치이고 전투지수는 지난 주말의 그 마감지수 부근입니다. 상승을 잉태시키는 추가 상승이 되겠죠. 지수는 3979포인트로서 다소 분발을 더 해야 되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추가 하락을 알리는 11,159포인트는 지난 목요일 마감 직전 언저리의 수치이고 아마도 지난주에 추가 상승을 알리는 지수로 돌파해야 하는 지수가 추가 하락을 알리는 지수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투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 지수이고 상승 관점 잉태지수 11,835포인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음을 눈으로 익혀두심이 좋아 보입니다. 장내 예상되는 지수 도출 과정에 대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잠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4개월 전에 작성되었던 내용을 리캡한 겁니다. 3월 6일 촬영으로 되어 있네요. 이럴 때에 이번 조정의 기술적 분석 종착 지점은 뭐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직도 큰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는 분석 결과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시장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투자가에게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스스로 종을 울리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예측, 포캐스팅 한다고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할 수 있고 어린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냐 하락이라는 아주 단순한 과제의 결론을 내는 거니까요. 그러나 창조주가 준 그 수정구슬 크리스탈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시장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논거를 가지고 비록 그것이 신락 같은 것일지라도 확률적 접근을 하는 전망, 즉 프로젝션, 포캐스팅이 아닌 프로젝션이 되어야 함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화면에서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기술적 어떤 결과 어떻게 도출했느냐, 그 어떤 기술적 신락 같은 대칭 분석학, 즉 시메트릭 어널리시스에 의거하였는지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S&P 500의 사례를 이번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 점쟁이와 계량 경제학자는 결과는 알려주지만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질문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도출해 두었습니다. 이 당시에 논거는 지수가 시장의 일반적인 강시 시장이 끝나는 징후로 과거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 하나는 저는 사실 그런 분석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야기는 이렇죠. 200일 이동평균 무빙 에버리지의 상승 기조에서의 훼손은 상승 추세의 하자나 종말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그러한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훼손 당시 이전에서의 이렇게 여기에 훼손이 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랬을 때에 훼손이 일어나는 날 그때로부터 목격이 됐던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 훼손 이후에 훼손을 되돌아왔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시점을 프로젝션 전망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 가격 중심의 분석이겠죠. 즉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는. 이래서 시간이라는 분석 변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과거의 금리 인상 이슈가 지나갔었던 2018년의 과정을 모자이킹 해보자, 과거 사실에 투영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이건 일간인데 이러한 S&P 500을 기준으로 여기 있네요. 2018년의 시간에서 당시의 금리 인상 이슈로 지수가 하락했던 이 부분, 이때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한 이때 그 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폭이 아마 229포인트로 계산이 되었어요. 이때로부터 종국적으로 하락이 종료되었던 2346포인트죠. 이때까지의 폭이 467포인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폭 대비 아래쪽 폭, 이 폭의 비율이 2.04배요. 이러한 경우에 즉 상승으로 믿어졌던 200일 이동평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을 보지 않습니다만 이 분석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20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기조의 훼손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조정폭은 2.04배라는 기준, 이 기준으로
일수로의 분석 방법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근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의 폭이 423포인트면 과거에 일어났던 폭 2.04배를 역으로 투영했을 경우에 863포인트고 이러한 기산점을 첫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의 되돌림 이후에 반락이 일어났을 경우에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마 4517포인트네요. 이때부터 863포인트를 차감하면 3654포인트. 이 부분이 최근에 목격되었던 3637포인트 언저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당시에 S&P 500의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당시에 분석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캡처되었던 유튜브 상의 내용을 보면 코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 그 다음에 S&P 500 방금 훑어봤던, 그 다음에 다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거의 수긍이 되는 수준이고, 코스피와 나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 훼손이 일어났고 코스피는 못 미치는 지금 상태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건 그 당시에 4개월 전에 분석했던 내용이 큰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로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았었나 해서 되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재미 하나로 최근 해외의 금융시장 작성에서 제시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트위트 인증샷을 저는 이렇게 여기에 6월 23일 이렇게 해서 6월 23일이면 지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교신한 문자로 한번 인정을 재미로 해봅니다. 당시에 아침에 간밤에 일어났던 주요 현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통보가 되었고요. 오후 2시 좀 넘어서부터는 금일에 바닥이 어쩌면 단기적인 바닥이 되는 날일 것이다 라고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 이렇게 해두었다는 점을 재미로 저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서 비록 저의 성향에는 이런 쪽의 그 이슈들을 다루는 게 잘 맞진 않지만 이번 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늘상 관심이 있어 했던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번째 이번 주에 먼저 주요 시장 이벤트를 아마도 이거는 외환 시장 쪽에서 훨씬 많이 지켜보는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시장 수요일 밤의 파월 의장의 토론이 유럽에서 예정되어 있고, 최근 주목받는 각국의 그 PMI 지수 발표 정도가 국내외의 주요 경제 이벤트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금요일 수출 동향과 제조업 PMI 발표 일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두고 반등이냐 바닥이냐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즉 바텀은 아니고 바운스다 라는 말이 현재는 우세한 분위기로 들려집니다. 작금의 시장 이슈는 물가, 실업률, 금리, 리세션 뭐 등등의 단어들입니다. 이미 이 단어들의
과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포를 둘러싼 뉴스를 묻고 점점 그 모습을 강화시켜 왔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말들의 방향성에 대한 너무나 젖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러한 여러 상품들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작금의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년물 채권 US 10 TX 이렇게 10년물 제가 사전에 좀 이렇게 이 일간의 흐름 진행 과정입니다. 최근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던 10년물 채권의 이 부분은 채권의 수익률 쪽입니다. 수익률이 최근에 대략 14% 상당 급격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NG 이렇게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은 이 역시 6월 9일 고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근 40% 38% 마이너스 하락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에는 어떠냐? 원유의 경우도 크루드 오일 WTI 같은 경우에는 원유도 지난 한 일주 반 전부터 대략 18% 정도의 급격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 휘트인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원자재성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물가와 직결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월달 중 하순부터 밀의 경우도 약 28% 정도 굉장히 큰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구리의 경우에도 보면은 6월 3일부터 굉장히 21% 정도의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컨스트럭션에 밀접하게 관계된 목재, 럼버 같은 경우에도 LBC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거는 3월부터 무려 65% 정도 하락하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보기가 못하지만 MZN 아연의 경우에도 4월 중순부터 약 25%, 26%에 상당한 하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자재 및 금리 관련 상품들의 최근 흐름에서 도출되는 가치, 밸류는 물론 이거죠. 경제가 좋지 않다의 방증이기도 하고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페드의 행보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월이 이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즉 자신감을 얻고 있다라는 말이 시장에 룸으로 떠돌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단기적인 물가의 흐름이 이러한 상품 가격들의 근래에 최근에 일어났던 가격 동향 움직임을 보고 향후에 앞으로의 단기간에 어떨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물가 등등의 이야기에 더 귀가 기울여지십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일거에
뭐 부분적으로는 숏 커버링도 가세가 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알 수 없는 거죠. 시장의 움직임은 일거에 시장의 스마트 마니들 쪽으로 아마 메시지가 공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큰 폭 상승 속에서도 이례적인 면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은 10년물 트레저리 노트의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기존의 3.5%에서부터 3%까지 하락한 수준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그 스마트 마니가 발빠르게 상품, 주식,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의 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중심으로 수요일까지 큰 폭의 반락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번의 반등 흐름은 꽤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6월 말 지수가 다우의 기준으로 33,000포인트, 나스닥의 기준으로 12,335포인트, S&P 500의 기준으로 4,133포인트 이상으로 마감될 경우에는 큰 바닥을 지나는 모습으로 규명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바텀보다는 바운스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는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보는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다가올 기간 중에서 시장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7월 하순경에 자리 잡고 있는 어닝 시즌의 효과하고 11월 중간선거 등이 주요 이슈라고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으나 환율이라는 변수가 지수에 반영되어서 가격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MSCI iShares EWY입니다. EWY. EWY의 기존에 강력하게 아래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 흐름의 위쪽 상단부를 돌파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혹시 교육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위쪽 상단의 커뮤니티란에 저를 스포팅 해주시는 분들이 공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새로 작성해서 게재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